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티아모, 한국어로 당신을 사랑합니다인데요. 오늘 소망의 시간,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티아모로 시작합니다. 이 노래 속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친구들과 나눴던 오래된 이야기, 함께 울고 웃었던 빛나던 시절로 잠시나마 추억여행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지나고 또 흘러서 이만큼 와버린 우리 수많은 일들은 일어났고 그대와 나 같은 시간 안에 살았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대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한 번도 단 한 번도 우리의 사랑은 날 떠난 적 없었네.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출 수 없네. 언제나 변함없이 지키고 있으리라. 난 그대 곁에 있다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6.25 전쟁과 피난, 두 차례의 도미 유학과 이민 생활에서 가족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아오신 바람꽃 7번째 주인공, 김용호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가 태어났던 1930년대 초, 금호동은 한강변의 작은 마을로 그 당시에는 무수막이라고 불렸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김대현 선생님께서는 매년 서울과 이천 간의 백리길을 수십 차례 오가시며 이천으로 갈 때는 농촌의 생필품을, 서울로 올라올 때는 이천 특산물인 잎 말린 담배를 가지고 오셔서 많은 수익을 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모으신 자금으로 서울 근교의 논밭을 사시어 소장농에게 내어주셨고 경기도 일대에서 자수성가하신 대지주로 알려지셨습니다. 광산 김씨이신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근엄하신 인상이셨고 부지런하며 근검절약이 몸에 배신 분으로 쌀 한 톨, 못 하나, 종이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쓰면 크게 꾸짖으셨습니다. 자녀로는 이남 이녀가 계셨고 장남이신 큰아버지께서는 일본 유학을 다녀오신 후 금호동 동회장을 맡으셨습니다. 둘째이신 저의 아버지께서는 어려서부터 글보다는 노는 것을 좋아하셨고 일찍이 상업에 발을 들이셨습니다. 저의 아버지께서는 차남이셨고 저도 차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가문이 광산 김씨라는 것 외에는 족보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큰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5년 무렵 라디오에서 족보 전문가의 대담을 듣게 되었고 한국인의 성씨가 약 270여 가지가 있으며 김, 이, 박, 최, 정의 5대 성씨 중 김씨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씨마다 본관이 있으며 김씨는 본관이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서도 광산 김씨가 양반 가문으로는 제1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열정승이 한 대제학만 못하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조선시대에는 학문을 숭상하여 대제학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가 양반 가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는데 광산 김씨는 무려 16명의 대제학을 배출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집안에서나 사회에서 광산 김씨는 양반이라는 말을 종종 들어왔지만 한국인의 수많은 본관 중 광산 김씨가 가장 명문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척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크고 웅장한 한옥에 거주하셨습니다. 집 뒤편 언덕에 있는 300평의 땅을 교회에 기증하시고 금호감리 교회를 세우셨으며 장로로 섬기셨습니다. 저의 왕고모님은 흰 저고리에 검은 통치마 차림으로 성경 가방을 들고 신방을 다니시는 전도 부인이셨습니다. 교회의 풍금 반주를 맡은 사촌 형님께서 가끔 저희 집에 오시면 저에게 사부 화음 찬송가를 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덕분에 지금까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찬송가 반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모습은 1965년 제 결혼식에 참석하셨을 때 건강한 모습이었고 아마 90세 정도까지 사셨으리라 짐작합니다. 저의 어머니 전정념 여사님께서는 사남 삼녀 중 맏딸로 태어나셨습니다. 마음과 얼굴이 고우시고 재능도 많으셔서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셨고 특히 붓글씨와 그림을 잘 그리셔서 인기 있는 학생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의 반대로 중학교에는 진학하지 못하셨고 금호감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시는 동네에서 이름난 며느리감으로 인정받으셔서 저희 아버지와 혼인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그 마을의 가장 부유한 가정의 둘째 아들이셨습니다. 결혼 후 아버지 김인기께서는 할아버지 댁에서 분가하셔서 번화한 행당동에 넓은 집터를 마련하셨습니다. 동네가 점점 번창하면서 아버지께서는 큰 상점을 운영하셨고 가게 2층은 사진관에 임대하시는 등 지역의 유지로 자리 잡으셨습니다. 제가 5살 무렵 집에서 떨어진 유치원에 매일 걸어서 다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전차를 타기도 했고 늦게 일어났을 때에는 가게 점원 아저씨께서 자전거에 태워주시기도 했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이 길을 막거나 따라오는 일이 많아 무서웠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해서 3, 4, 5학년 내내 반장 또는 부반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학교는 조선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수업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고 교문을 드나들 때마다 정문 옆에 있는 일본 천황 위패가 있는 신당에 절을 해야 했으며 아침 조회 때마다 동쪽을 향해 90도 각도의 큰 절을 해야 했습니다.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은 일본인 음악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실로폰, 하모니카, 피리, 딱따기 같은 타악기들을 구입하시어 반 전체로 합주단을 구성하고 연습을 시키셨습니다. 또 악보 보는 법과 3대 화음, 발성법 등을 가르쳐 주셨고 음악 교과서에 나오는 노래는 모두 개명창으로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저는 집에 있던 풍금을 이용해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익히고 음악책에 나오는 노래들을 개명창으로 부르며 연습했습니다. 7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멜로디를 아는 노래는 악보 없이도 즉석에서 개명창으로 부를 수 있고
전혀 모르는 노래라도 악보만 보면 개명창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저는 음악적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정과 박자가 정확하고 목소리도 맑아 3학년 때부터 해마다 학예회에서 독창을 하였고 주일학교나 친척들이 모일 때도 자주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자주 부른 노래는 미국 민요 작곡가 포스터의 스와니강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비교적 부유했기에 입고 다니는 옷, 가방, 구두 등이 고급스러웠고 공부도 잘하고 반장도 맡고 노래까지 잘 부르니 여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음악에 관심이 많으셔서 친구이자 유명가요 작곡가이신 박시춘 선생님께 기타를 배우셨습니다. 당시 저희 집에는 기타, 야마하 풍금, 가야금, 유성기, 유행가 유성기판 등이 몇 장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고급스럽게 포장된 유성기판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 틀어보니 노래는 하나도 없이 20분 이상 악기 연주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음악은 애절하다가도 웅장한 신비로운 악기들의 조화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저는 시간 날 때마다 그 유성기판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약 20년 뒤 제가 군사 유학으로 처음 미국에 와서 1958년경 하이파이 전축을 구입하고 유명 작곡가의 교향곡 LP 레코드를 샀을 때 어릴 적 들었던 바로 그 음악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은 듯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 음악은 바로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교향곡, 피아노 협주곡, 바이올린 협주곡 등 다양한 고전 음악의 레코드판을 약 40장 정도 수집하였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닭게지마라는 여학생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는 여름이면 흰 옷에 곤색 줄이 있는 옷을, 겨울에는 곤색 옷에 흰 줄이 있는 옷을 입고 다녀 무척 눈에 띄었습니다. 5학년이 되어 같은 반이 되면서 저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쉬는 시간이면 운동장이나 교실 창을 통해 그 아이를 찾는 것이 일과처럼 되었고 하루라도 그 아이를 보지 못한 날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허전하였습니다. 국민학교 제1회 졸업생 동창회에 그 아이가 참석할까 기대하며 갔지만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그녀의 가족이 멀리 이사를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가끔 그 시절 그녀를 떠올리게 됩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김용호님의 삶의 이야기는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 이어집니다. 혈당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 걱정이신가요? 혹은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셨나요? 당뇨병은 아니지만 혈당이 정상보다 높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JAMA 네트워크 오펀이라는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저탄수화물 식단이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이 연구는 60세 이상 어르신 15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은 평소대로 식사했고 다른 그룹은 빵, 밥, 면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줄여 하루 탄수화물 섭취를 40g 이하로 제한한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햇반 하나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이 대략 75g 정도라고 하니 하루에 햇반 반개 정도만 먹도록 허락된 식단입니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생선, 닭고기, 달걀, 채소, 견과류 중심의 식사를 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에 보니 저탄수화물 식사를 한 그룹은 몸무게도 줄고 혈당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혈당이 좋다는 것은 혈액 속 포도당의 농도가 정상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혈당 조절이 잘 되면 당뇨병 발병 위험을 줄일 수 있고 또 심혈관 질환 등 다른 만성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하루에 탄수화물을 햇반 반개만 먹도록 하는 저탄수화물 식단은 혈당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이렇게 엄격한 식이요법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모든 당뇨 전 단계 환자가 연구 참가자처럼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밥과 해물탕을 먹은 후에 해물탕에 밥을 볶아 먹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지금이라도 탄수화물 섭취를 조금씩 줄여도 혈당과 체중 조절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밥, 빵, 면 위주의 식단보다 오늘 점심부터 채소, 단백질, 건강한 지방 위주의 식사로 바꿔 건강을 지키는 확실한 한 걸음을 내딛어 보면 어떨까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이고
설교 제목은 영적 눈이 열려야 진짜를 본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이 건강해야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눈이 밝아야 사람이나 사물도 바로 볼 수가 있고 책도 읽고 운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눈만 밝다고 다 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눈이 밝고 건강해야지 인생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마음의 창이 삐뚤어져 있거나 깨어져 있다면 모든 것이 삐뚤게 보이고 깨어져 보일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세상에 살아도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마음의 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이죠. 몇 년 전에 한국의 삼성 경제연구소가 추천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최인칠 교수가 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말은 창문의 털 혹은 액자의 털을 말하죠. 심리학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나는 객관적인 사람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마음속에 각인된 생각에 틀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 사건도 보고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마음의 프레임이 어떠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예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유대교의 랍비에게 제자가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기도하는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화를 내며 답을 하기를 경건한 기도 시간에 담배를 피우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다른 제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랍비가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담배 피우는 시간이라도 못할 리가 있겠느냐. 사실은 똑같은 상황이죠. 기도하는 중에 담배 피우는 것이나 담배 피우는 중에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의 프레임이 어느 쪽을 향하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객관적인 팩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올림픽에서 주는 메달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금메달이 있고 은메달이 있고 동메달이 있습니다. 이 중에 어떤 메달을 딴 사람이 가장 행복해할까요? 몇 년 전에 코넬 대학교에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메달을 따는 순간 어떤 메달을 딴 사람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을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가장 불행하다고 느끼는 자가 은메달리스트였다고 합니다. 행복지수가 10점 만점에 4.8밖에 안 됐어요. 그 반면에 가장 행복하다고 느낀 선수가 동메달리스트였습니다. 10점 만점에 7.1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메달을 딴 사람은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금메달을 따는 것인데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동메달리스트는 까딱 잘못했으면 아무것도 못 딸 뻔했는데 이거라도 어디냐 해서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멀리서 보면 금과 동은 색깔이 비슷하잖아요. 둘 다 똥색으로 비슷합니다. 이와 같이 비교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는 것을 비교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나를 비교함으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하죠. 사실 이와 같은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프레임에 갇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기보다 더 공부 잘하는 자가 있으면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가끔 여자분들이 남편에게 불평하는 것은 남편의 월급이 작아서가 아니래요. 자기 친구의 남편이 받는 월급이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왜 내 삶의 기준으로 삼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틀이 건강해야지 인생을 건강하게 볼 수가 있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체의 눈이 건강한 것도 참 중요하고 마음의 눈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눈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이 눈이 열려져야지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피지컬한 세상밖에 보지를 못하죠. 마음의 눈이 중요하긴 하지만 마음의 생각이나 의식적인 내면의 세계만 보지 그 이상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그 너머를 보죠. 영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차원에서 참된 가치를 향해 살기를 원한다면 영안이 떠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고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볼 때에 우리 삶이 바르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슬로건을 걸고 한인 시니어들의 웰빙, 웰에이징, 엘다잉을 위한 교육과 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한인 시니어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만들어 나가며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며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유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유료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임상 소셜워커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실비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한인 시니어들의 2세 자녀들과 영어가 편한 가족 간병인을 위한 영어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과 타주에 계신 가족 간병인을 위한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비대면 줌으로도 진행하고 있고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가족 간병인 그룹에 치매와 가족 간병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 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망소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소망의 시간은 에이시안 워맨 리더십인 필란트로피 펀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삶은 정답을 찾는 여정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머무는 자리를 만드는 여정이라고요. 완벽한 하루는 없었더라도 오늘 내가 웃었던 순간, 고마움을 느낀 그 마음 하나면 충분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마음 평안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작은 기쁨과 감사가 머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